가장 건강하고 유익한 채소 중 일부가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오래전 중세 농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5가지 놀라운 슈퍼푸드를 재배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발견해 봅시다. 5위, 살씨피. 중세 농부들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던 채소를 만납니다. 뿌리였을까요? 해산물이었을까요? 살씨피 또는 흰곡같이 수염은 채소계에서 가장 독특한 맛을 지닌 식물 중 하나입니다. 살씨피는 마치 의상 파티에 조개류로 분장하고 나타나 가장 설득력 있는 변장으로 상을 받은 사람과 같은 채소입니다. 제대로 요리하면 틀림없는 굴과 같은 맛이 납니다. 이 독특한 특징은 중세 시대에 특히 특정 요일에 고기나 생선을 먹을 수 없었던 종교 공동체에게 엄청나게 귀한 가치를 지니게 했습니다. 15세기 수도원 기록에 따르면 살씨피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생선 대용으로 특별히 재배되었습니다. 중세 정원에는 2가지 주요 유형이 있었습니다. 흰 살씨피와 검은 살씨피 또는 스코르초네라,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는 둘 다 길고 가는 뿌리에 짙은 껍질이 있었는데 요리하기 전에 벗겨야 했습니다. 마치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채소 버전 같았습니다. 그 거친 겉모습 아래에는 미식가들이 즐길 만한 진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씨피는 겨울에 진정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가장 추운 달에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선한 채소 중 하나였고 영하의 기온에서도 땅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겨울 내내 필요할 때마다 간단히 파내어 사용했습니다. 일단 수확하면 살씨피는 상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세상에서 이는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니게 했습니다. 현대 농업은 살씨피가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생김새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요리사와 수도승들에게는 겉모습은 볼품없지만 식탁에서는 고귀한 계절의 보물이었습니다. 4위, 워드. 중세 시대의 가장 이상한 이중 정체성 채소 중 하나인 워드 또는 대청을 만납니다. 순전히 영양적인 역할을 했던 씨케일과는 달리 워드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강력한 파란색 염료를 위해 재배되었지만 중세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먹었습니다. 워드 잎에서 추출한 색소는 옷부터 전쟁용 안료까지 모든 것을 물들였습니다. 인디고가 널리 퍼지기 전에는 파란색 직물을 찾는 것이 유아 생일 파티에서 조용한 순간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워드의 어린 잎은 염료 성분이 생기기 전에 완전히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농부들은 이 부드러운 어린 잎들을 수확하여 신선한 봄 샐러드와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났으며 어린 겨자잎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워드를 재배하는 것은 냄새나는 일이었습니다. 파란색 염료를 추출하려면 잎을 발효시켜야 했는데 이는 참을 수 없는 악취를 만들어내어 왕실 칙령으로 중요한 주택 근처에서는 이 과정이 금지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엌 전체의 악취를 풍기는 이상한 음식의 중세 버전이었습니다. 워드가 음식과 염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또 다른 소박한 채소 부분인 순무, 잎은 완전히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너무나 강하고 자급자족적이어서 사실상 스스로를 돌보는 식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3위, 씨케일. 너무나 쉽게 자라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식물을 발견합니다. 시케일 또는 게장대. 텐지가 현대인의 입맛에 너무 강렬했다면 시케일은 너무나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이 야생 식물은 북유럽 해안 지역을 따라 번성했으며 중세 공동체에게 귀중한 영양원이었습니다. 시케일은 마치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항상 모임에 음식을 가져오는 친구 같지만 이상하게도 멋진 파티에는 초대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식용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모래방고 염분 있는 토양에서 잘 자라 다른 어떤 것도 자라지 않을 때에도 믿을 수 있는 식량원이 됩니다. 중세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확했습니다. 봄에는 부드러운 새싹을 데쳐 아스파라거스처럼 먹었습니다. 계절이 더 지나면 성숙한 잎을 양배추처럼 요리했습니다. 많은 야생 식량과는 달리 시케일은 순하고 달콤한 맛이 나서 쉽게 사랑받았습니다. 시케일을 특히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높은 비타민 C 함량이었습니다. 무게당 레몬보다 8배나 많았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해안 어촌 공동체에게 이것은 괴혈병을 예방하고 긴 겨울 동안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케일이 우리 식단에서 사라진 것은 공짜 돈을 받는 법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해변에서 자라며 맛있고 영양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시케일이 조용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동안 또 다른 식물은 매우 대담한 성격과 함께 자신만의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2위, 텐지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너무 대담해서 고통받았던 중세 채소를 만납니다. 텐지 또는 스쿠화. 이것은 중세 요리사들이 없어서는 안 될 식물이었지만 현대인들은 거의 완전히 버린 종류의 식물이었습니다. 텐지는 양치류 같은 잎과 단추 모양의 밝은 노란색 꽃을 가진 두껍고 다년생 허브로 자랍니다. 식물의 모든 부분은 강한 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세인의 입맛이 갈망했던 씁쓸하고 매콤하며 약간 달콤한 맛의 강렬하고 복합적인 혼합입니다. 현대 화학 분석 결과 텐지 잎에서 4가지 이상의 독특한 향미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허브가 록밴드라면 텐지는 이웃들이 경찰을 부를 정도로 시끄럽게 연주하는 밴드일 것입니다. 중세 요리책에는 텐지가 짭짤한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모든 곳에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텐지 푸딩이었습니다. 다진 텐지 잎을 달걀, 크림, 빵가루, 설탕과 섞어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튀겨 만든 전통적인 부활절 요리였습니다. 텐지맛 치즈는 봄 축제 때 인기가 많았고 심지어 맥주에도 특별한 날을 위해 이 허브를 우려냈습니다. 맛 외에도 텐지는 중세 부엌에서 실용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강력한 화합물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여 육류와 제과류의 유통기한을 늘려주었으니 냉장 시설이 없던 세상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점이었습니다. 텐지는 중세 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텐지차는 장내 기생충, 소화 문제, 열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도원 정원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강한 향으로 파리와 곤충을 쫓기 위해 종종 문 근처에 심어졌습니다. 현대 셰프들은 텐지를 공격적으로 향이 강하다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서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양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슬리처럼 순한 허브가 인기를 얻으면서 텐지는 점차 부엌에서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텐지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동안 또 다른 잊혀진 중세 채소는 길가에서 조용히 번성하며 완전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1위, 램스 레터스 맛이나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매우 불행한 이름 때문에 외면받았던 IP 채소를 발견합니다. 램스 레터스 또는 발레리아넬라 로쿠스타. 그리고 그 영어 이름 코온 샐러드가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옥수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름은 램스 레터스를 수세기 동안 괴롭혔습니다. 콘이라는 용어는 미국 옥수수가 도착하기 훨씬 전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곡물을 지칭했습니다. 이 작고 부드러운 녹색 채소들은 수확 후 곡물밭에서 자연적으로 싹을 틔우고 겨울 내내 녹색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이상한 별명 때문에 무시당하지만 사실은 교실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으로 밝혀지는 조용한 아이와 같습니다. 중세 농부들은 이 야생 겨울 녹색 채소가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램스 레터스는 많은 야생 녹색 채소에서 발견되는 쓴맛 없이 순하고 약간 견과류 맛이 납니다. 이 에이피들은 다른 어떤 것도 자라지 않는 가장 추운 달에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양 성분은 현대 건강 전문가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양상추보다 3배 더 많은 오메가3 지방산과 상당량의 철분 및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신선한 겨울 채소로서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램스 레터스는 정체성 위기와 홍보 재앙을 동시에 겪은 유일한 식물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곡물인 옥수수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줄 중세 마케팅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현대 농업은 보관 기간이 길고 수확하기 쉬운 상추 품종을 선호했고 램스 레터스는 점차 정원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녹색 채소가 오해받는 동안 또 다른 허브는 하이프, 뿌리, 씨앗을 통틀어 조용히 부엌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5가지 채소는 한때 우리 조상들을 지탱했던 음식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잃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꿀맛이 나는 뿌리였든,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많은 잎이었든, 달콤해지기 전에 썩어야 했던 과일이었든, 각 식물은 생존, 창의성, 그리고 잊혀진 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은 외모, 속도, 편의성을 선호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회복력, 영양, 그리고 맛을 간과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중세 슈퍼푸드들을 다시 살펴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왕국들을 먹여 살렸던 것들입니다. 누가 그것들이 다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